안녕하십니까. 사흘 전에 설날을 지냈습니다. 이제 음력절기로 명실상부한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해는 국태민안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장기표 대표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새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감이 듭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 정체성, 우리가 흔히 좌파 정권이다, 친중 종북 정권이다, 주사파 정권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반미 정권이고, 일본은 종족 민주주의를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항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의 속성에서 오는 여러 동맹 문제, 이게 외교 문제, 그리고 국내 문제까지도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 대표가 평소에 생각하시는 이 정권의 정체성, 속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설날 이후, 음력 설 이후 오늘이 처음 맞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정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고, 또 저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기는 합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은 정말 암울합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짜증내게 만들고, 심지어는 병이 날 정도로 정말 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극복돼야 되는데 왜 이런 정권이 되느냐? 설사 문재인 씨라 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인데 나라를 좀 잘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일부러 못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잘되게 하고 싶을 건데 잘되게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의 망령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빈민을 위한, 빈곤층을 위한 정권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정책이 한국 경제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빈곤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북 세력입니다. 북한을 가히 말하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조국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른바 종북 주사파 위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얹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정권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가 그러하지만은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선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안을 세웠다가 그걸 또 뭐 혹시 탈로 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까 싶어서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폐기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신한울 3, 4호 기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선을 깔아가지고 북한에다가 보내는 그런 계획도 세운 것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 여러분,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방사선이 누출되면 국민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손해 입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강제로 지금 경제성까지 조작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발전소는 남한에다가 짓고 그 전기는 북한에다가 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코로나 이전에 이 정권 때문에 경제는 파탄나고 국가 안보는 실종되고
그리고 교육은 붕괴되고 외교는 고립되는 국정 운영의 총체적 파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이 정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권, 현재 문재인 정권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또 민주당이 또 다시 집권한다면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라 망치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공약이 전부 다 실패했는데 딱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게 있답니다. 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망국 현상에 빠져 있는데 이걸 종식하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도 끝내야 되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다시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범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가치,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강화한다. 그 한국이 정신차리라는 소리인데 북한은 지금 180개 유엔 가맹국 중에 이 황제 세습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3대 세습하고 있어요. 3대 세습. 3대 세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 10만 명을 지금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그걸 아주 강권, 철권 통치를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입도 뻥끗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북 정권 아래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있다. 아주 끔찍한 일이. 그러니까 어떻든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마음을 다잡아야 되라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민주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 경쟁 과정에서 강력한 후보가 박영선, 우상호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하면 박영선 압도적이고 우상호는 뒤처지는데 이걸 만회하려고 그랬는지 자기는 박원순 시장이 나의 롤 모델이다. 롤 모델. 그가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발언을 공약 비슷하게 해가 파문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행태가 뭐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우상호라는 말하면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자기의 롤 모델이다. 박원순 시장의 뜻을 계승하겠다. 국민 여러분, 이게요 사석에서 뭐 밥 먹으면서 한 말이 아니고 국민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선 야,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인식을 하고 있길래 선거에 나온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저렇게 말하느냐. 우상호도 말이죠. 만약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표가 뚝뚝뚝 떨어질 것 하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런데 특히 그런 말을 하는데요,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국민을 모욕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대깨문이 뭐 일부 소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데도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하는 이런 국민이 있는 한은 어떻게 우상호와 같은 그런 정말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성범죄로 자살한 사람,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다고 하는 발언을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는 우상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똑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뭐 부하라 그럴까, 자기 밑에 있는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면요,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 사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 담당자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사람들을 두둔하고 중용하는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호, 김명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혹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직접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요즘 부동산값 오르는 거 보세요. 그게 뭐 누가 올립니까? 집 가진 사람이 올립니까? 이 정권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 세는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답니다. 프랑스와 영국과 거의 같습니다. 4.5%. GDP, 즉 국민 총생산의 4.5%가 부동산세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국가들은 진짜 완벽한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본래 세율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한 복지국가도 아니면서 세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전체주의 독재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즉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은 세금 폭탄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문재인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호, 김명수 이처럼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즉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호 의원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죠. 특히 서울 시민한테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을 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게 됐다. 그럼 민주당 후보 낼 수 없지요. 원래 당헌 당규에도 그런 경우는 못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뭐 졸속으로 당헌까지 개정해서 냈는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그런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고개를 꽂혀 들고 아주 당당하게 아마 그 말로 절대적 지지층의 표를 끌어모았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그 박원순 2시대, 두 번째 박원순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서울 시민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사태를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서울 부산시장 선거 4월 7일 이전에 아마 이걸 뿌릴 모양인데 전반적, 일률적이냐 아니면 선별적, 집중적이냐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서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요,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말하면 선거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매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선거에 국민들한테 주어가지고 표를 매수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항상 대한민국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할 정도로 대통령부터 저 말단 공무원까지 심지어는 기업하는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에는 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대한민국 예산 빼먹기 경쟁에 지금 나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여당이 선거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이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돈입니까 이게? 뭐 민주당 정권 돈입니까 이게? 국민이 낸 돈인데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국민을 매수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당한다면 또 당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여당이 말하자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얻은 데는 그 재난지원금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하는 게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당선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상호 씨 말씀도 나왔지만은 그런 정당이, 즉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성범죄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보궐선거를 하는데 지금요 박영선 그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지금 오히려 지금 야당 후보보다도 높은 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저희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로 이분에요 이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로 말미암아서 치루어지는 보궐선거에서 또 민주당 출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거는 정말 서울 시민들이요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단 한 표도 안 가야 됩니다. 국민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정치권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의 수준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표심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표심이 흔들리면 그건 국민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아마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풀 모양인데 세금은 이미 바닥에 다 나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돈 찍어서 이 지원금을 푸는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우리 자손 때까지 국가 부채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순간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기분 좋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뿌리는 정권 쪽의 후보를 찍는다. 이건 국민의 도리가 아니죠. 받더라도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공돈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세금 아니면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국민의 부채, 국가 부채는 국민의 부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경복궁 7번역에서 행사를 하시지요? 예, 저희 비상시의원대는 요즘 대법원 앞에서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 출근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단호하게 투쟁을 해서 저 사람 진짜 출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이 17일 날 그 수요일에도 물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 가시지 않더라도 마음과 정성만은 그쪽으로 향해 주시고 수요일 날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가 생방송 하시니까 생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